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정선 소장입니다. 여기 뒤에 아주 멋진 건물이 보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 아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에 온 이유는 제가 오늘이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8.15 광복 78주년이 됐죠. 통일실천 결의대회에 참석을 했고, 또한 또 세계 한인재단의 박상원 회장님, 박사님이시죠. 회장님으로부터 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으러 와서 박사님을 만나고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한 가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식산업센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식산업센터죠.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그 건물이 세워졌냐 하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식산업센터를 마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와 상가처럼 사가지고 마음대로 임대를 나가지고 월세를 받는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산업센터 홍보관 앞에는 휴지와 또 수세미 그 행주 같은 것을 들고서 지나가는 생인을 붙잡고서 홍보관으로 유인을 해서 막 그 홍보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제조업, 통신업, 또 벤처업,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업종만이 들어올 수 있는 대형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전국 투기장으로 만든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분양 대행사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한 5, 6월 달에 어떤 사람한테 직접 받은 소리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 그래가지고 본부장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교육 자료입니다. 근데 뭐냐, 이게 교육 자료인데 사실은 사기 수법을 가르치는 그 세뇌 자료입니다. 쭉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핵심만 보면, 여기 보면 다른 건 뭐 나중에 보겠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투자 절차라고 안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해당 업종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환경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얻고자 해서 분양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또는 정말로 내가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나중에 정보통신 사업을 할 사람이 분양 계약을 해가지고 정보통신 사업을 하든지, 또는 벤처업을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 계약하고 나서 2, 3년 후에 그 건물,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들어가서 사업을 하라고 만든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지금 약 한 90%를 어떻게 했냐면 일반인들한테 마치 오피스텔처럼, 상가처럼, 오피스처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적은 돈으로 뭐 은행 대출이 80%는 기본이고 무조건 나오고, 또 10%는 신용이 주면 되니까 부가세 돌려받고 보증금 받는다. 이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 분양하면서 보증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서 사업을 하고 만든 건물에 가서 임대업을 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켜나갔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정보통신 업종과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임대업 업종만 등록된 사업자는 지식산 입주가 불가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연합니다. 법률에 나와 있어요. 원칙상 임대업 업종 등록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입주 가능합니다. 거기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니까 1층이나 2층에 상가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라고 사람들한테 유인을 하고서 계약금만 걸고 나면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신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내냐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절대 안 된다. X 펴놨어요. 왜? 불가하니까. 그래서 제조업, 지식산업 기반,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회계사하고 짜고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 대출금융, 뭐 부가상급 그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해놓고서 임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건물이 완전히 준공되고 나서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가 넘어가면 그때 임대업 추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이게 지식산업센터 본부장들에게 교육시키는, 세뇌시키는 불법 교육 자료입니다. 불법 분양을 하라고 불법 분양은 이렇게 한다 하고 지침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 이게 불법이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 지식산업센터 저 건물에 저게 뭐가 문제냐, 오피스텔처럼 세놓을 수 있다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90% 요즘에 2021년, 20년, 2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산업센터인데 90%가 거의 다 불법 분양한 겁니다. 사기 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그 계약금 반환 소송과 200 소송과 형사고소, 왜? 사기니까요. 불법이고 사기니까 형사고소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피해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전 재산을 날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 변호사 10명을 찾아가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몰라요. 전부 민법하고 상법 가지고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컬럼을 여러 차례 썼어요. 소상하게 썼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컬럼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갔다고. 그래서 법률을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 그 관한 법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조 5조에 보면 어떤 업종이 들어간다 써있고 28조 4항에 보면 그런데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입주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 사업을 할 사람을 모집함에 있어서 허위나 과장이나 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52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법률인데 산다 이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갖다가 허위나 과장이나 기만을 해서 분양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느냐,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그 일반인에게 임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첫째, 임대업으로 절대로 분양해서는 안 되는데 일반인에게 투자만 하면 일반인도 월세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허위죠. 그 다음에 또 뭐 임대료가 엄청 나온다. 아주 과장도 엄청 해요. 무조건 임대 보장한다. 과장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보증금도 많이 겨우 500만 원 받을 것을 1,500만 원 받는다, 3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또 과장을 했어요. 또 뭘 과장했냐면 지식센터 그 은행 대출금 누구나 기본적으로 80% 나오고 신용만 주면 10%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 돌면 오히려 돈이 남는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약서만 쓰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냈느냐면 영어 전문가도 경영 컨설팅, 미용 전문가도 경영 컨설팅, 평생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은 전업 가정주부도 경영 컨설팅, 또 다도 있지 않습니까? 차 마시는 차 다도 전문가도 경영 컨설팅, 또 국악 관련 교수님도 경영 컨설팅, 이런 식으로 카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대학교 학생도 정보통신, 학교 시험 공부 학교 선생님들로 교직 곳이 있죠. 그거 준비하는 사람도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아주 사례를 조사해보면 별의별 사례가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망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마치 사업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할 사람인 것처럼 속인 거죠. 기망을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거의 다 90%를 분양을 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특정경제가중처벌 혐의로 5억 이상은 구속입니다. 이건 몇백억을 해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주시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지식산업센터에도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라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뭐냐면 오피스텔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간 기숙사는 그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와서 숙박을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마치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누구나 와서 생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분양을 했다가 어느 시면은 두 명, 어느 시면은 3명이 구속이 되고 10명이 지금 입건이 된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이 법률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황당했는데 변호사를 10명을 찾아가도 전부 다 민법과 상법을 가지고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와 관련된 법정이 다 있는 것이 뭐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 법률에 의거해서 상담을 하고 재판도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걸 가져오면 경찰도 그 지식산업센터 일반인도 분양받아서 세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도 몰라요. 검찰도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판사도 몰라요. 변호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거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변호사가 모든 걸 아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계속 써서 내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례도 주고 해야 변호사가 빨리 그 법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니까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좋은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참 지식산업센터에 이해해가지고 무슨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을 속여가지고 임대 목적으로 월세를 놔줄 테니까 계약을 하라고 속인 다음에 그거를 뒤처리 어떻게 불법으로 처리하는지 그것이 담긴 이 서류를 제가 3년 전에 입수했는데도 그때는 봐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이해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국회 좋은 데 와서 이렇게 이런 방송을 앞으로 더 좀 좋은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꼭 알아야 되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국회 오늘 공휴일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저기 국회 도서관이 보이죠. 국회 도서관이 있고 국회 공관이 있고 국회의원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의 그 메인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